자, 안녕하세요 카리뷰의 구독자 여러분. 이번엔 소나타 DM8 1.6 터보 센슈어스의 시승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 시점은 K5의 출시를 이틀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K5는 사전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공식 출시는 이틀 뒤인 12일입니다. 현재는 12월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소나타 DM8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에선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외관 위주로 많이 바뀌었고 또 엔진과 서스펜션 위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안전 장비나 기본적인 장치들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한 안전 편의 장비 리뷰를 원하신다면 얼마 전에 저희가 찍어둔 소나타 DM8 리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K5와는 엔진이 동일하게 3종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1.6 터보 라인에도 K5와 같은 엔진이 들어갑니다. 아까 리뷰를 할 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CVVD 기술이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현대차에서 글로벌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죠. 기존에 밸브 타이밍 정도를 조절해주던 CVVT, 그리고 밸브의 열고 닫는 깊이를 조절해주는 리프트 CVVL 엔진 등보다 조금 더 진보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 1.6 터보 같은 경우에 CVVD 기술이 적용된 것 외에도 여러가지 개선점이 있었죠. 개선점 분량이 상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진 음색은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기존의 DM8과 거의 흡사하게 조용하고요. 오히려 약간은 더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지금은 스톱앤고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엔진 소리 자체가 울리지가 않지만 스톱앤고 기능을 한번 꺼볼까요? 스톱앤고 기능을 꺼도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꿀 시에도 DM8처럼 소리의 차이가 그렇게 커지진 않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초반에 가속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약간의 터보렉이 걸리면서 그릉그릉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앞차가 출발을 했죠. 일단 지금 길이 막히니까 늘상 하던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오토홀드 기능도 다 있고요.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앞차가 떠났다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현대차에서 말하는 공식 명칭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죠. 이 사양 자체는 DM8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현대차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신차들이 얼추 비슷한 정도의 안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기능도 얼추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유지, 운전자 주의 경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안전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죠. 신형 그랜저가 출시되면서 신형 그랜저에는 교차로 대항차라고 해서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만났을 때 제동을 조금 보조해주는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외한다면 사실 그랜저와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K5와도 정말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 본질적인 주행 기능들이나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 싶은 편의 장비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AI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적지 도착 후 하차 알림 기능 같은 것이 K5에는 있는데 소나타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랜저에도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랜저와 또 K5가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이 공기청정 기능. 공기청정 기능을 이제 4단계로 세분화해서 이제 알림을 해주는 정도의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의 바깥 날씨가 변하면 이제 날씨를 박힌 바깥의 날씨 정도를 표시해 주는 게 이제 K5에서 이제 갖고 있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카카오 음성 안내 시스템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잘 못 들었습니다. 날씨 알려줘. 현재 성산동은 흐려요. 이후에는 흐리겠어요. 기온은 8에서 9도로 쌀쌀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날씨 안내 정도를 해주고요. 15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를 네, 말씀하세요. 따뜻하게 해줘. 26도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 기능까지도 컨트롤이 됩니다. 다만 K5는 열선 기능하고 도어를 올리고 내리는 정도,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쓸 수 있게 해뒀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하지만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비게이션 자체도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이제 시스템인데, 아마 K5의 이제 초반을 좀 안전하게 보장을 해준 다음에는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가 DM8과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핸들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 소나타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DM8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DM8이긴 하지만 센슈어스라고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할게요. 일반 DM8의 경우 핸들을 감아줄 때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갔다가 유턴이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코너링을 돌 때 다시 이걸 원상복귀 시킬 때는 다소 핸들이 힘을 어느 정도 디탱해 주면서 조금 단단하게 풀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 자체가 조금 더 민첩한 데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빠르게 들어갔다가 풀리는 것도 빠릅니다. 오히려 현재 DM8보다는 이전 세대 LF 때의 감각과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핸들링 감성이 좋습니다. 지금 RMDPS가 적용이 됐죠. RMDPS는 K5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랜저에도 3.3 가솔린, K7에도 3.0 가솔린에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이 RMDPS가 상당히 체감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핸들의 유격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좀 더 민첩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느낌이랑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단단함이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트 자체는 똑같아요. 시트는 똑같은데 서스펜션이 이제 튜닝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컴포트 모드로 지금 주행 중인데요.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일 때도 그게 체감이 확 되는 수준입니다. 확실히 단단해졌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방지턱을 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방지턱을 넘을 때 거의 DM8의 스포츠 모드 수준으로 이 컴포트 모드가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모드는 어떠냐 라고 한다면 더 단단해집니다. 아주 더 단단해지고요. 기본적으로 DM8의 경우보다 지금 센슈어스의 경우가 훨씬 큰 폭으로 일반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체감도가 더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체감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엔진의 반응성 자체가 엄청 향상됐습니다. 2.0 가솔린과 비교해서요. 일단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터보 렉도 잘 느껴지지가 않고 속도가 아주 빠르게 이제 반응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일단 누르면 누르는 대로 천천히 조금씩 따라서 확실하게 내가 밟으면 밟는 대로 같이 반응을 해줍니다. 2.0 가솔린과 비교하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반응도가 상당히 또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줍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모드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스포츠 모드는 지금 이렇게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틀기가 애매할 정도가 됩니다. 기존 DM8이 컴포트 모드가 LF 시절 에코 모드 정도에 가까웠다면 DM8의 그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센슈어스의 컴포트 모드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컴포트 모드보다도 반응성 측면에선 좀 더 낫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나타 DM8의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바로 튀어나가는 엑셀러레이터의 반응은 없는데 지금 이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약간의 터보렉이 걸리다가 한 번에 쑥 치고 올라갑니다. 토크를 한 번에 좀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곳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톱앤고를 해제한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면 일단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고 핸들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RPM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큰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민첩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일단 내가 밟아주는 정도의 그 비례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반면에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밟으면 갑자기 쑥 하고 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잠깐 멈췄다가 확 치고 나가죠. 약간의 터보렉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 스포츠 모드는 아니죠. 일단 엔진의 반응성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초반 구간부터 스포츠 모드가 확실하게
RPM과 변속 타이밍을 치고 나가는 위주로 많이 세팅을 해뒀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초반 가속 부분에서는 약간의 터보렉만 감수를 하면 좋은 상황을 또 만들어 줍니다. 그냥 안전장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주지를 시켜드리고 가자면 여기는 어라운드 뷰 기능도 있고 확대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차 보조, 안전 하차 보조라고 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면 잠궈주는 기능 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기능들은 이제 DM8 버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후에 나온 차종들에는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일정 속도까지는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까지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컴포트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보면 기본적으로 DM8보다는 확실히 세팅이, 서스펜션이 단단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해서 한번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그냥 적당한 속도로 가면서 다만 이제 브레이크 정도만 밟지 않은 상태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처럼 충격을 아예 못 걸러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충격 자체는 잘 걸러주는데 DM8의 그 부드러운 느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DM8이 살짝 흘려보내듯이 충격을 흡수한다고 한다면 이번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단한 방패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충격을 막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지금 활성화를 한번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지금 해가 좀 지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주황색 차선만 보이고 또 지금은 안개도 심하게 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명확하게는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하지만 뭐 이거는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비슷하니까요. 차로 유지 기능도 한번 보죠. 자, 어쨌든 지금 속도를 내다가도 이렇게 자, 지금 손을 떼고 있어가지고 잡으라는 메시지가 떴죠. 지금처럼 날씨가 흐릴 때는 아직 이게 2단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아주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날씨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감안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날씨가 밝으면 차선을 좀 더 잘 잡고, 그리고 차선만 있는 경우보다 앞쪽에 차가 있으면 더 잘 잡습니다.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차선 자체는 양쪽을 다 잡아서 가운데 쪽을 맞춰주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NVH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면 유리와 양쪽 사이드의 일렬 도어 글라스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라는 것은 정말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밀폐된 느낌을 강하게 주는데요.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더라도 DM8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면과 측면 창문들이 확실히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되다 보니까 안쪽에서 약간 먹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귀가 살짝 먹먹한 듯한 느낌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차음 유리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엔진 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소리를 얼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소음 이외에 다른 소음들은 하부 쪽에서는 거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하체 소음은 DM8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엔진 음색 같은 경우는 컴포트는 조금 노멀한 편이고, 스포츠 모드는 조금 그르렁그르렁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단순히 모드를 바꿨을 때 자체에는 그렇게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줬을 때, 특히 초반 가속 구간에서 소리가 좀 그르렁그르렁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작동을 합니다. 경보도 같이 울렸죠. 다만 이제 전면과 양쪽 사이드 도어 글라스 부분에 이중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앞쪽에서 들리는 소음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뒤쪽을 감고 들어가는 그 측면과 후방에서의 소리는 다소 있는 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속도를 냈을 때 이 RMDPS가 적용이 된 이 핸들링의 느낌이라든가 전방 유리의 소음 차단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날씨가 지금 조금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그리고 코너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질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오늘은 시간대도 시간대지만 날씨가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어느 정도 속도를 약간 올린 상태에서 코너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차와의 간격을 좀 조절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또 빠른 속도로 코너를 또 도는 모습까지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 상황에서 DM8과의 느낌 비교 정도만 해보자면, 확실히 코너링이나 핸들링 부분에서 셀시어스가 좀 더 높은 접지력과 안정적인 그 바디롤을 잡아주는 능력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짝 킥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RPM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 기존의 DM8보다 상당히 쾌적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DM8은 킥다운을 했을 경우에 어딘가 뭔가 걸린 것처럼 올라가다 한 번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는 식으로 변속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했는데요, 지금 이 센셔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속 주행 상황에서 RPM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확실히 고속 주행 상황에서 빠르게 가속력을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초반 가속력 부분에서 아주 월등한 클래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속도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차근차근 아주 잘 붙는 스타일이고요. 자, 지금처럼 정차를 할 때도 스포츠 모드가 좀 더 브레이크 담력이 있는 편입니다. 브레이크 자체의 성능은 한 표준 정도 느낌이고요, DM8과 그렇게 크게는 다를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킥다운 시에도 확실히 전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풍절음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방으로 감고 들어가는 바람소리 외에는 전면과 약간 전면의 그 양측방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반응성 측면에서는 2.0 가솔린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스마트 스트림으로 넘어오면서 1.6 터보 엔진에 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재원상으로만 놓고 보자면 180마력에 27.0 kg 포스미터 정도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사실 기존 엔진과 재원상으로는 이제 같은 엔진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CVVD 기술이 적용된 점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팅이 변한 완전히 다른 엔진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성능 버전인 소나타 N이 출시를 또 앞두고 있죠. 스파이샷이 또 상당 부분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5 터보 가솔린이 들어간다고 하는 만큼 지금이 상당히 안정적인 핸들링과 또 이 서스펜션의 느낌을 그대로 또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전 세대처럼 소나타와 K5의 2.0 가솔린 터보가 추가가 될 수 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또 상당히 이 개선된 차체와 서스펜션, 많은 부분들이 또 맞물려서 아주 좋은 또 차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둑어둑한 시간까지 리뷰를 해서 조금 좋지 못한 화질을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 좀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많이 해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